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죠. 그리고 원전주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기차와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엮여있는지 제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전기차가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바뀌죠. 자, 그런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있어요? 친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자, 최종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의 상황을 한번 봐야겠죠. 에코프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큰 폭의 성장을 보인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2월달에 10만원이었던 주가가 7월 26일날 15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뭘 만드나요? 2차전지 양극재, 그쵸? 2차전지 양극재는 어디 들어가나요? 배터리에 들어가죠. 그쵸? 이 배터리는 어디 들어가나요?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면 이걸 한번 바꿔서 볼게요. 에코프로는 2차전지 양극재를 만듭니다. 자, 근데 지금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30조입니다. 그리고 실제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인 자회사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40조예요. 두 개 합치면 몇 조예요? 70조입니다. 70조. 이 70조의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자, 현대차나 기아차를 합친 시가총액에 비등합니다. 그거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실적을 보잖아요. 실적이 어때요? 현대차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같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주가에 반영해서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시가총액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성장이에요. 그쵸? 그러면 앞으로 결과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되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될수록 뭐가 돼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요. 그쵸? 근데 전기차는 왜 보급이 된다고 했어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원전의 사용량은 어때요? 2011년을 기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을 기점으로는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었죠. 이건 답이 나온 겁니다. 원전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7월달 들어서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정부 단에서 원전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동 중단했던 원전은 그대로 두더라도 신규 원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국토 에너지 계획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그 코멘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바뀌어야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은 2020년도까지는 적자였다가 21년도에 8,600억 흑자로 돌았고요. 22년도에는 1조 1,000억 흑자로 돌았고, 23년도에는 1조 2,800억 흑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분기 실적은 2,600억대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1분기에는 3,600억 이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3,000억 두 개 잡으면 2분기까지의 목표는 달성을 했다. 무슨 목표? 23년도의 예상치에 대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왜 오르지 않을까요? 자, 잘 보세요. 장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0년도에는 2,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런 주가가 3만원까지 폭발적인 시세를 냈죠. 이때 에코프로도 비슷하게 15배 시세를 냈는데, 에코프로의 상승이 나오면 나올수록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전기 생산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작용을 한 겁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이후에 실적 확인 과정을 지금 2년째 겪고 있는 거예요. 2년째. 자, 근데 원전이 이렇게 조금 찬밥 대우를 받았던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유일하게 친환경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찬밥 대우를 받게 된 이유가 2011년도에 발생한 일본의 지진 때문이죠. 그 지진에 대한 부분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막은 기술이 나온 게 SMR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다 그려지죠. 에코프로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늘어나고,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된다고요? 전기 사용량에 대한 문제는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용량에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씌우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효율이 높은 에너지 생산 방식인 원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핵융합 발전으로 갈 건데, 핵융합은요, 지금 미국에서 시연만 성공했어요.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융합이 최종적인 단계이기는 합니다. 근데 핵 융합이 가기 전에 지금 수소도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 원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산그룹에서는 수소 발전도 하고 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생산에 대한 문제를 미리 알고 선점하는 겁니다. 선점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가격을 먼저 체크해야 되고, 이 가격을 토대로 안전마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고가 구간의 주식을 공략해야 된다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자, 첫 번째,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가격은 확실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스토리에 대한 증거가 에코프로의 엄청난 시세입니다. 자,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양극재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전기차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부분을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그거는 원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건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굳이 신고가를 가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신고가를 달성하기까지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안전마진이 필요하다. 이 안전마진은 무조건 가격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은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와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단기는 2주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2달 안에 모든 걸 다 끝내고 나와야 돼요. 왜? 주식시장에서의 시세는 이렇게 한두 달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길어야 석 달인데 제가 왜 2달이냐? 확인 과정이 한 달 필요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파악이 무조건 돼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단추가 가격이다. 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제가 준비한 선물인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그리고 검색기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모든 주식의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달성하지 않은 주식은요, 절대로 시세를 낼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신고가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고가입니다. 자, 근데 신고가 전에 뭐가 필요하죠?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매물 소화 과정은 뭐예요? 조정이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조정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전략을 만들기 전에 제가 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에코프로의 상승은 앞으로 양극재에 대한 시장의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이 되는 양극재를 어디다 소비를 하나요? 배터리에 다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이 배터리는 전기차에 다 들어갑니다. 그쵸? 아니, 에코프로에서 만든 양극재를 가지고 건전지에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일반 리모컨에 들어가는 건전지에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이 모든 건 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는 건 앞으로 전기 생산에 대한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정부 단에서도 원전에 대한 코멘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신고가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쵸?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포트폴리오 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10배 오른 에코프로를 앞으로 10배가 더 오를 테니 내가 큰 금액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쵸?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15배가 상승하고 2년째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그 흑자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 단위로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PER은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10배가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원전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에서 정부가 밀어주면요, 그건 당연히 성장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무조건입니다. 이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안전마진은 가격 전략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을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는 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 이런 부분이 모두 다 되었을 때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있죠. 옆에 보면 19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공개된 공간에 누구나 다운받아갈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아요. 줘도 안 받아요. 자, 돈 안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의,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2차 전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생산 기업들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는 이유는 전기차의 보급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럴수록 에너지 생산 쪽에 대한 탄소 배출 문제는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가 앞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